6월 13일,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주요 소식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부동산 시장인데요.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과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송파, 강남, 서초, 이른바 강남 3구 상승세가 아주 가파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도 이게 심상치 않다고 보고 긴급 부동산 TF를 가동했습니다. 투기라던가 시장 교란 행위 이런 걸 좀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인 거죠. 네, 정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기술 소식인데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 발언 때문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갑자기 들썩였어요. 아, 네. 그 양자 내성암호 기술 가진 아톤 같은 회사들 주가가 강세를 보였죠. 맞아요. 이게 황 CEO가 양자 컴퓨팅 기술의 변곡점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게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한 것 같습니다. 와, 변곡점이란 단어가 컸군요. 네, 특히 또 IBM이 대규모 양자 컴퓨터 구축 계획을 발표한 직후라서 기대감이 더 커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정부 정책 소식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배당 소득세 부담을 좀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조치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연 2천만 원 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혜택 주는 거랑요. 또 소액 배당세율 자체를 낮추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 세율도요? 네, 기존에 14%인데 이걸 9%까지 낮추는 안이 거론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부자 감세 이런 논란은 좀 피하면서 어쨌든 투자를 좀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겠네요. 자, 그리고 그동안 주주 환원에 좀 소극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기업들 있잖아요. 네, 있죠. 소위 밸류업 열등생이라고 불리던 곳들.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도 좀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HMM이 대표적이라고요? 아, HMM. 네, 거기가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올해 무려 2조 5천억 원 규모의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했어요. 상당히 큰 규모죠. 와, 2조 5천억 원이요? 네.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는 데 쓰일 걸로 예상돼서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 변화가 느껴지네요. 자, 이번엔 게임스톱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려고 아주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섰다고요? 네, 무려 17억 5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와, 엄청나네요. 이게 성공하면 게임스톱이 비트코인 보유량 기준으로 세계 4위 기업까지 올라설 수 있다고 합니다. 4위요? 네,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이 발행량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 희소성에 주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비트코인 확보 경쟁이 정말 뜨거워지는군요. 다음은 투자업계 소식인데요. 주주관여 펀드라는 게 새로운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기존의 공격적인 행동주의 펀드랑은 좀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약간 결이 다른데요. 기존 행동주의 펀드가 좀 공격적으로 경영권에 개입하고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면 이 주주 관여 펀드는 경영진하고 좀 소통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그런 접근 방식입니다. 아, 소통과 장기 성장. 그렇죠. 아시아에서도 요즘 행동주의 펀드 활동이 좀 주춤한 추세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상법 개정 같은 걸로 소액주주 보호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이런 주주 관여 펀드가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투자 방식도 진화하는군요. 자, 여기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다시 국제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죠. 무역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 이거 없을 거라고 딱 잘라 말았다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협상 속도를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는데요. 아, 속도전 예고인가요? 그렇죠. 그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가 7월 9일에 끝나거든요. 네. 그 시점이 다가오니까 한국이나 일본 같은 대상국들한테 빨리 협상 타결하라고 압박하는 그런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서두르라는 거죠. 네, 무역협상 시계가 빨라지겠네요. 다음은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계 스팟. 이게 미국 인기 예능에 출연해서 아주 화제가 됐다면서요? 네, 맞아요. 아메리카 갓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로봇 5대가 음악에 맞춰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반응이 엄청 좋았다고 해요. 와, 로봇계가 춤을요. 진짜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현대차가 이미 이 스팟을 공장 안전점검 같은 데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족 보행 로봇 아틀라스도 생산 라인에 투입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로봇 기술이 정말 빠르게 실용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네, 로봇 시대가 정말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자, 이번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한때 시가총액 3위까지 갔던 셀트리온 주가가 최근에 많이 부진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지금 시총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아이고, 10위권 밖으로요? 네, 요즘 뭐 방산이나 조선 같은 새로운 주도주들이 막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시장 흐름 변화가 크군요. 다만 뭐 하반기에는 주력 제품 매출이 늘면서 실적이 좀 개선될 거다? 이른바 상저하고 기대감도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네, 반등을 기대해봐야겠네요. 자, 다음은 개인 투자자들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가 반등하고 있는데도 국내 개인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들은 오히려 미국 주식을 팔고 있다고요? 2달 연속 순매도라면서요? 네, 이게 지난 반년 동안 계속 순매수했던 거랑은 좀 다른 양상입니다. 그러게요. 왜 그런 걸까요? 특히 그 반도체 관련 3배 레버리지 ETF 같은 약간 고위험 상품 위주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아마 차익 실현 목적도 있고 아니면 시장 전망이 좀 바뀌었다고 보고 위험 관리 차원에서 움직이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에 변화가 있는 것 같군요. 자, 이번엔 해외 자본 유치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국부펀드 다난타라가 한국에서 투자 유치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다난타라 펀드 운용 자산 규모가 뭐 1,200조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200조요? 와. 네, 상당하죠. 이 펀드가 이제 한옥의 기관 투자자들이나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공동 투자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외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국내 기업들의 R&D 투자 소식입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 연구개발 투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네, 무려 83조 6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83조 원. 대단하네요. 특히 삼성전자가 혼자서 30조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전체 R&D 투자의 36%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와, 삼성전자 비중이 압도적이군요. 네, 그리고 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업들이 미래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정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보여줍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활발하군요. 자, 이번엔 철강업계 소식입니다. 현대제철이 중국 바오산 강철을 제치고 한국 GM의 자동차 강판을 공급하게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연간 한 10만 톤 규모인데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중국 의존도를 좀 줄이려는 그런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있거든요. 탈중국 전략이죠. 거기에 현대제철의 기술력이 딱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아, 공급망 재편의 결과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국 GM하고 현대제철 간의 협력 범위가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다음은 중고차 시장 소식입니다. 요즘 중고차 시장이 수출 덕분에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서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일부 경매장에서는 하루에 1,200대 이상 거래될 정도라고 하니까요. 하루에 1200대요. 와, 엄청나네요. 네, 이게 러시아나 중동 같은 해외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다가 또 한국 자동차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게 맞물린 결과입니다. 아, 해외 수요 증가와 브랜드 위상 강화군요. 네, 그래서 올해 중고차 수출량이 60만 대를 훌쩍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이 정말 잘 되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보급형 아이폰 모델이죠. 아이폰 16e에도 OLED 패널을 공급하게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약 600만 대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보급형 모델에도 들어가는군요. 네, 원래는 BOE나 LG 디스플레이가 주로 공급했는데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추가된 겁니다. 이게 뭐 수요가 늘었거나 아니면 공급망 안정화 차원일 수도 있고요. 또 미중 갈등 같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삼성의 기술력이나 공급 능력을 애플이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에게는 좋은 소식이네요. 자, 오늘 6월 13일 시장과 산업의 다양한 주요 동향들을 정말 발빠르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기술 패권 경쟁, 또 공급망 재편 문제, 그리고 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정말 변화가 빠릅니다. 그렇죠. 이런 변화 속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려는 그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